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작은 천사 이준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등병과 부사관이라는 그 주제로, 대제목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는 대주제하에 그 세그멘트별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등병과 부사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배려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의 군대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등병과 부사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진정한 배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등병과 부사관의 이야기는,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 다른 이등병이 자대를 배치받아서 오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버리하다고 합니다. 제 닉네임도 어리버리하고, 또 하나는 웃으면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대머리도 벗겨지고, 그래서 안동 하회탈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등병이 자대로 오면 막내고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철부지 같아서 정말 이 어리버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이등병이 추운 12월에 한겨울날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훈련 받을 때 받았던 그 옷, 또 지저분해진 여러 옷가지들을 갖다가 수도가에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따뜻한 물도 나오질 않아서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찬물에 빨래를 하면은 주부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옛날에 내과에 가서 그 한겨울에도 빨래를 해갖고 오시던 그 어머니들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일 듯한 추위 속에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은 그런 속에 빨래를 해서 그걸 짊어지고 이고 집에까지 돌아오고 이러는. 그런데 이등병도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12월에 엄동 설안에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소대장님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소대장님이 이등병이 신참이 와서 그 추운 날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이등병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신병, 이 추운 날씨에 빨래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야 이렇게 하다 손에 동상이 걸리니 죄송합니다. 저 앞에 바로 취사반이 있으니 취사반에 가서 뜨끈한 불 한 대야만 달라고 그래서 손을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그렇게 이등병한테 지시를 하고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소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어리버리한 이등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버리한 이등병은 이 소대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뜨뜻한 물 좀 한 대야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거기에 있는 그 취사반에 있는 고참병들한테 이 자식이 군기가 빠졌다고 그냥 욕만 한참 먹고 거꾸로 거기서 얼차려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병하게 고정관념으로 각인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취사반에 가서 빨래한다고 뜨뜻한 물을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얼차려를 받고 군기를 아주 혹독하게 받고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그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얼차려를 받고 돌아와서 하던 빨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침 중대장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소대장님하고 똑같이 아이고 이거 저 우리 사랑하는 신병 이 추운 엄동설안에 찬물에 빨래하다가 보면 손에 동상이 걸리니 조 앞에 취사반이 있으니 거기 가서 따뜻한 물 뜨거운 물 한 대야만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와서 손 좀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이랬더니 이 어리버리한 이병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중대장님이 휑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버리한 이등병이 과연 취사반에 갔을까요? 안 갔겠죠. 왜? 조금 아까 똑같은 그거를 소대장님 말씀을 믿고 갔다가 월차료만 받고 훈육만 받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인사만 하고 안 가고 앉아서 빨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중년의 인사계 바로 부사관님이시죠. 부사관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어리버리한 신병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신병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이 신병 내가 여기 세수를 좀 하고 싶으니 저 취사반에 가서 뜨거운 물 한 대야만 달라고 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신병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취사반으로 달려갔습니다. 취사반에 달려가서 아까 얼차려도 받고 그 훈육을 했던 그 고참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말 않고 뜨거운 물 아주 뜨거운 물을 한 대야 떠서 이 신병에게 주었습니다. 그 신병은 뜨거운 물을 받아갖고 돌아와서 부사관님께 이 중년의 인사계이신 부사관님께 드리면서 예 씻으시죠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사관님께서 허허허 웃으면서 아 신병 내가 신병에게 뜨뜻한 물 충분하지는 않지만 손을 녹여가면서 빨래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내가 갖고 오라고 했으니 신병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물로다 손 좀 녹여가면서 빨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리버리한 이등병에게 세 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처음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소대장님과 중대장님은 이 어리버리한 신병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어리버리한 신병 이등병에게는 오히려 이 훈육과 얼차려를 받는 이 힘든 과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년의 부사관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그랬다가는 가서 혼만 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본인이 세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받아온 물로 씻으라고 빨래를 하라고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께 아니 가장 소중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이렇게 소대장과 중대장과 같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이런 액션을 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중년의 부사관처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행하고 계신 건가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에서도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거나 바람이 부나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사자님은 그 사냥을 하러 가서 그 싱싱할 때 사랑하는 손님에게 주기 위해서 6개월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손님도 사자님이 나가고 나면 바로 자기도 일어나서 사자님 뒤를 따라 나서서
이슬 먹으면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6개월간 자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배려한 그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먹을 수 없는 풀을 주면서 사자님한테 먹으라고 하고,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주면서 손님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등병과 부사관의 이야기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하는데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돌아갈 순 없잖아.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간다.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같이 가자. 내 인생의 파도를 타고 브루스도 좋고 진박도 좋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세상살이 고난프고 힘이 들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후회 없이 가자. 아름답게 가자. 사나이 가는 길 가자 가자. 아다다다다다다. 사나이 가는 길. 사나이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돌아갈 순 없